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인데요. 강의 노트 보시면요. 강의 노트. 자, 감정평가 3방식 화살표 되어 있죠. 강의 노트. 화살표 1월, 2월 기본 이론 29강부터 32강까지 총 4강인가 4시간. 그래서 1월달 4시간 강의를 3방식으로 설명 다 드렸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지난 과정을 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월달 공부를 처음 한다 하면 이 강의를 놓칠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되 아마 그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빠뜨린 부분이 3방식 중에서 수입 방식이 분량이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입 방식 중에서 참고표 되어 있죠. 수익하는 법. 자, 교재 694페이지입니다. 수익하는 법. 자, 694페이지 보게 되면 이 수입 방식, 수익하는 법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파트도 1월달, 2월달 수업은요, 가장 기본 틀만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하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환원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환원율은 제가 제목만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환원율 넘어갈게요. 환원율이 교재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703페이지입니다. 703페이지. 자, 703페이지 환원율이 나옵니다. 자, 환원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겼더니 704페이지, 704페이지. 책칠 네모 있죠. 환원율 이꼴 자, 자본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 회수율. 요 단어 기억입니다. 밑줄 하시고요. 환원율 이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 얘가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P 이꼴 R분의 공식 찾았죠. 근데 수익하는 법에서는 따로 그 제목이에요. 화살표에서 화살표 광산 어장 네모 찾습니까? 그래서 수익하는 법은 주로 수익성에 차가는 방식이니까 광산과 어장에 적용되지만 네모는 중요합니다. 여러 번 나왔거든요. 광산 어장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네모가 뭐냐?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예를 들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다시 말하면 권리를 가리키는 권리. 주로 우리 시험은 이제 영어권으로 표현합니다. 권리죠, 권리. 따라서 영어권, 무형자산의 평가는 자, 주된 것은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리고 네모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아래 보니까 공식이 나와요. P 이꼴 R분의 A인데 A가 순수익이고 나누기 R 환원율이죠. 그리고 괄호 수익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수익환원법의 3요소인데 환원율 해가지고 네모두개 나와 있죠. 네모두개. 얘가 방금 기본서 밑줄 그었잖아요. 네모두개가 첫 번째가 뭐지? 자본 수익률. 플러스 두 번째 네모가 자본 회수율. 따라서 환원율 하게 되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 단어는요. 가능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모 메꿨고요. 시간이 조금 빡빡한데 그러면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그래서 한번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는 조금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1월) (2월) 강의하면서 시조가 12개 있다. 12개를 영어로 12라고 했죠. 그래서 시조 12라고 암기했어요.
따라서 환원율, 관원 종류 5가지가 시조 12인데요. 첫 번째 시장 추측법입니다. 두 번째가 조성법이고요.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입니다. 네 번째가 에르더법.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잘 나오니까 이 파트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월달, 6월달 핵심 요약집이 있죠. 그때는 3방식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정리해 줄 겁니다. 3방식을. 또 얘들이 반복이 돼요.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얘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가 여러 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5가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요.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부채 감당법 계산 문제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시조 2L부 중에서 투자결합법하고 부채 감당법은요. 계산 문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만큼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꼭 계산 문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시장 추측법은 거의 안 나와. 제목 그대로 보세요. 환원 이유를 시장에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논지 넣었어요. 일단 가볍게 패스합니다. 조성법. 조성법은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조성법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죠. 환원이율 이꼴 대문자 R이 환원율입니다. 이꼴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눈동안 찍을 수 있겠죠. 이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묻느냐. 시조 2L부 중에서 조성법은요. 조성법은 환원율을 관한데 위험이 반영이 된 겁니다. 시조 2L부 중에서 특히 위험을 반영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험 반영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조성법입니다. 그럼 이 원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혹시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투자에서. 비교합니다.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기억나시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바로 위험이 반영이 된 것인데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해서 이렇게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위험률과 똑같은 말이 바로 순수율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무위험률. 다음에 위험 할증률 얘가 바로 위험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성법은요. 요수의 흐름에서 이 원리에서 착안해서 환원율을 만든 방식이 바로 조성법입니다. 그래서 조성법 하게 되면 투자에서 요수의 개념에서 원리를 따왔구나. 포인트가 뭐지? 위험이 가만히 된 것이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옆에 고압선 철탑이 있대요. 아주 위험하죠. 이거 바로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위험의 정도는요.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달라집니다. A라는 평가서는 위험하네. 40% 강가 이럴 수 있잖아요.
B라는 평가서는 뭐 40%야? 35%다. 또 다른 평가서는 30%다. 그래서 위험을 파악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사람마다 주관이 개입돼요? 개입 안 돼요? 개입된다고 가로나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이 개입된다. 여기까지는 개입이 됩니다. 여기서 주관이 개입이 된다.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은 바로 숫자가 달라져. 숫자가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성법은 위험률 파악에 주관이 개입 때문에 가격이 들쭉날쭉할 수 있거든요.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단점. 여기까지만 묻고 있습니다. 조성법. 조성법 하게 되면 위험률이 반영이 되었구나. 단점은요, 위험 파악에 주관이 개입되더라. 자, 지금부터 투자계좌법 골 때립니다. 아시겠어요? 좀 시급할 거예요. 출제가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가지겠죠. 물리적 투자계좌법, 금융적 투자계좌법. 자, 물리적 투자계좌법, 금융적 투자계좌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랑 건물이 있어. 땅값이 3억인데 건물값은 2억이다. 합 얼마? 5억이죠. 다시 부동산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이다. 맞죠? 그리고 화살표 나와 있잖아요. 화살표. 부동산 가격은 이꼴 토지 가격과 더하기 건물 가격이다. 얘가 3억이고 얘가 2억이니까 합해서 5억이 된다. 따라오셨죠? 이런 논리로 구한 것이 물리적 투자계좌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물리적인 토지 자체 그 모양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해서 전체 값어치를 구하는 것에 파악한 것이 바로 물리적 투자계좌법입니다. 다시 얘는 물리적 투자계좌법 물리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고 얼마라고 했어요? 5억이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5억짜리인데 집은 내 돈이 3억이고요. 내 돈. 그러면 나머지 은행이 빌렸다. 저당 얼마? 2억 맞죠? 이것도 5억이잖아. 예. 그러니까 내 돈이 3억이고 은행이 2억 대출 받았잖아요. 얘가 바로 저당 받았기 때문에 금융적 투자계좌법입니다. 예. 따라서 얘는 원리가 뭐지? 전체 부동산 가격은 지분 더하기 저당입니다. 내 돈이 3억인데 은행에서 2억 저당받게 되면 전체가 5억이더라. 똑같은 5억인데 물리적으로 감안해서 환율을 뽑아내는 것이고 금융적인 측면에 착안해서 전체 5억을 뽑아내면서 환율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금액이지만은요 논리가 달라집니다. 얘는요 공식 알고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오늘은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안 되거든요. 빡빡하니까요. 계산 문제는 따로 이제 5, 6월 되면 이제 또 연습하겠지만. 그럼 이제 아래 보니까 공식 나와 있죠. 공식. 공식이 좀 깁니다.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 자, R은요,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다음에 플러스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전체 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우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일단은 여러분이 자꾸 이제 오늘부터 출발해서 자꾸 이제 5월달도 들으시고 문제 풀면서 들으시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예. 출제가 안 되면 설명 안 해요.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부담은 될 거예요. 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보자. 토지하고 건물 합치니까 전체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왼쪽은 뭐지? 토지. 오른쪽은 뭐지? 건물. 합치니까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 볼 적에 편안하게 그냥 토지, 건물. 괄호가 두 개 있는데 토지, 건물 하면 좀 편해요. 토지, 건물. 이렇게 이제 감만 잡으시고 이런 게 있다.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일단 눈두장 찍어 두시고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돼 있죠. 다음에 금융적 투자협법은 바로 지분과 저당을 합치니까 전체 가격이 나와요. 그럼 그들은 뭐지?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입니다.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러면 전체 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도 공식이 또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공통점을 찾게 되면 지분하고 저당을 합한 것이 전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뭐지? 지분. 오른쪽은요? 저당. 그래서 금융적 투자협법은 괄호가 두 개인데 왼쪽은 뭐지? 지분. 오른쪽은 저당. 일단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이 있는데 물리적 투자협법은 토지, 건물. 금융적 투자협법은 뭐지? 지분, 저당.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 놓으시고 이제 요 공식은요. 특히 5월, 6월,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때부터는 서서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에로드법. 에로드법은요. 참고로 우리 책을 봅니다. 책을 보게 되면 706페이지. 705페이지 보면 맨 밑에 1번이죠. 똥함 1번 에로드법. 자, 한 장 넘기니까 박스 공식 보세요. 자, 박스 공식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이거는요. 생사람 잡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단어로 풀었는데 이 공식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환장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복잡해요. 결론은요. 공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보기에는 출제인들도 에로드법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공식을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에로드법 하게 되면 개념만 한번 또 눈두장 찍어봅니다. 개념만. 앞에 지 볼까요? 맨 밑에 디귿번 산식. 자, 에로드법은 밑줄입니다. 두 줄. 에로드법은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자, 현금 수지 앞에다가 한 점 넣어줘요. 세전. 이때 현금 수지는 세전 현금 수지. 따라서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버기간 지분 형성분. 다음 페이지 기간 말 가치 상승 하락분의 요소가 환원율에 미치는 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도 어렵잖아요. 이거 풀어 쓴 것이 공식인데요. 다만 에로드법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다 버려버리고 단어 두 개만 떠올리죠. 그럼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자, 네모 현금 수지죠. 네모가 뭐라고 했지? 세전. 세전 현금 수지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 자, 문제는요. 세전 현금 수지이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세공제 전이잖아요. 세공제 전. 그러면 세금을 반영한 겁니까? 반영 안 한 겁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자, 이건 기억하죠. 세전 현금 수지가 기준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엘우드 법은 세금 효과를 고려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떠올리시고 나머지는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자,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 얘도 계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부채 감당법은 바로 부채 감당법 공식 나와 있죠. 환원율 이꼴 단어 3개. 환원율 이꼴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단어 3개. 얘도 문제가 한 2번 좀 났기 때문에 공식을 바로 뚫려야 됩니다. 일단 공식 이렇더라고 하더라. 눈두덩 찍으시고요. 단어가 3개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공식은요. 말을 조금만 더듬어 주면 돼요. 더듬어 줍니다. 어떻게? 부, 저 해서 부저저. 말 좀 더듬어 주면 돼요. 부저저.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저저 공식으로 여기다 숫자만 넣어주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자 얘는 우리가 투자나 금융에서 다 공부했는 거거든요.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 1.5다. 부채 감당률은 제가 공식 암기할적에 순두부 먹자고 순두부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식 암기시켜드렸거든요. 얘가 1.5고 저당 비율이 40%다. 0.4. 저당 상수가 예를 들어서 5%다. 0.05. 셋 다 곱하게 되면요. 그대로 환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저저 요 3가지만 곱해주면 그대로 환원율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하면요. 부저저 하게 되면 요 3단어 공통점은요.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 3단어가 전부 다 은행의 입장이에요. 은행.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 은행 입장이니까 다른 말로 뭐지?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은행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고급 문제를 보게 되면 부채 감당법은 지분 투자 입장하면 지분자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은행 입장입니다. 일단 부채 감당법 하게 되면 공식은 부저저 말 좀 더듬고 그러니까 부저저 자체가 뭐지? 은행에서 관한 거구나. 저당 투자 입장이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일단 시조 투 일부 해서 이런 자체가 전부 다 시험 지문으로 나왔다 하면 좀 어려워요. 일단 중급 이상 문제가 돼요.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가 없고 일단 소개는 해드렸고요. 얘는 앞으로 5월, 6월, 7월, 8월 계속 필요하면요 반복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번 과정은요 시조 투 일부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마지막 진도가 이제 교재는요 736페이지입니다. 736페이지. 참고로 오늘 문제 있죠. 이거 기출지문. 얘가 뒷페이지 보시면요. 지문 17번이 있어요, 없어요? 17번. 빠져있죠, 그죠?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좀 졸았나 봐요. 빠뜨리고 이제 그 편집을 했기 때문에 17번은 없다 치고 정답에는 17번이 답이 나와 있죠. 답을 무시하세요. 17번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댓글 달지 마시라고 17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답은 그냥 무시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문제가 빠졌길래 아이쿠나 싶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제 교재 73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기서는 거의 한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한 문제. 자, 그러면요. 자, 이 부분도 맨 밑에 가로 1번. 목적을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 줄여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인데요. 이거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법, 영, 규칙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는요, 감정평가사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에 들어간다. 한 과목. 양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화무지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보겠다.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이 파트는 뭐지? 비워야 됩니다. 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본 틀만 잡아놓고 거기서 나오면 내 걸로 득점하시고 그 밖에서 먹게 되면 없는 거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불가항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잡아드린 기본 틀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그 기본 틀이거든요. 이 틀만 탁 잡아놓고 있다가 여기서 문제가 한 70% 풀려. 답이.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여기서 틀린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 선에서 딱 맞춰놓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은 뭐 시행령, 규칙까지 언급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부터 기본 틀,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첫 번째, 토지 가격 과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주택 가격 과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토지 가격 종류가 두 가지죠. 자, 토지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줄여서 개별지가예요. 따라서 토지 가격은요,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지가를 구해요. 이렇게. 그러면 표준지는 누가 구하죠? 얘가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매년마다 전국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부 다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별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얘는요, 구청의 공무원들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때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표가 나요. 이때 주어진 표가 뭐지? 토지가격 비준표입니다. 토지가격 비준표. 이 표가 상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가사가 정한 이 표준지 가격에다가 이 표를 딱 보고 여기다가 숫자만 딱딱 맞춰놔버리면 개별지가가 나오거든요. 이런 원리가 돼요. 다음에 주택 가격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이 나와요. 표준주택. 다음에 개별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사가 정해 나와버리면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요 사이에도 어떻게 하지? 토지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은요 주택가격 비준표가 나와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개별주택 가격을 따로따로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니까 아파트는 표준 개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에는 KB 사이트만 가더라도 전국의 아파트가 그대로 확 다 나와 있잖아.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동주택은 구분이 없다. 그대로 뭐 공동주택입니다. 표준과 개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기본틀 잡으셨죠? 그래서 부동산가격 공시법은 토지가격 두 가지. 주택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 다시 뭐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있더라. 이 기본틀을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그러면 강요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나와요. 1번은 공시주체, 2번은 효력.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1번이 뭐랬죠? 공시주체. 2번은요, 효력. 효력. 다른 말로 적용범위죠. 적용범위.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흐름을 전부 다 어떻게 표준지 공시주체가 누굽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입니다. 개별지가의 공시주체, 개별지가의 효력입니다. 이렇게. 표준주택의 공시주체, 효력입니다. 개별주택의 공시주체, 그리고 두 번째 효력입니다. 공동주택은 종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 첫 번째 공시주체, 두 번째 효력, 이렇게. 요 틀만 잡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려버려요. 이렇게 이제 체계를 정해놓습니다. 자, 표준자가 붙게 된 표준자. 얘는 바로 대표성이죠.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는 필지 토지를 말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필지가 한 3천만 개가 넘는 필지가 있다면요. 3천만 개. 그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는요. 이 중에서 한 50만 개 조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대표하는 표준지로부터 이제 개별지가를 구하게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자, 1번, 2번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시주체부터 봅니다. 공시주체. 공시주체는요. 항상 우리 집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지분만 딱 나왔다 하면요. 표준지인지 개별지가인지 공시지가는. 단독주택은요. 표준주택인지 개별지인지 이것부터 먼저 지분을 찾아야 됩니다. 표준인지 개별인지. 중요한 것은요. 개별입니다. 개별자가 붙어요. 개별자가 붙어요. 항상 여러분 문제 풀다가 지문이 나왔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개별자만 나왔다면요. 개별자가 나왔다면 무조건 개별자가 붙은 것은 공시주체가 무조건 시군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확 가려집니다. 문제를 최고 빨리 풀어요. 그러면 개별자가 안 붙었잖아. 개별자가 안 붙으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장, 국토부 장관입니다. 무조건 누구라 했지? 국장,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러면 어려운 거 없어요. 나중에 객관식이 잘 풀려요. 뭐부터 찾자? 개별. 개별은 무조건 누구라고 했어요? 시군구. 개별자가 안 붙으면 국장. 예. 최고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가 잘 나와. 너무너무 잘 나와. 개별자가. 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틀렸잖아. 그러면 틀렸죠.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지 마세요. 예. 괜히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 쓸데없는 게. 예. 문제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문 딱 보다가 요 틀에서 틀은 게 딱 나버리면 요만 탁 체크하고 그대로 뺐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보는 순간 시간 잡아먹고 더 헷갈려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주체가 누구다? 시군구청장. 바꿔서 뭐래요? 표준지 해놓고 시군구가 나왔으니까 틀렸지. 예. 이제 바뀌는 고를 수 있겠죠. 다시. 얘들은요. 전부 다 표준지 가격, 개별지가, 땅값, 표준주택 가격 전부 다 이거잖아. 돈이잖아. 돈. 예. 이 돈에 대한 평가는요. 정말 민감합니다. 예. 만약에 내 땅 개별지가를 매겼는데 아니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대요. 어떡하죠? 기분 나쁘잖아요. 예. 여접습니다. 바로 이 신청합니다. 전부 다 돈과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막 안 맞아. 불만 있으면요. 이 신청 가능합니다. 왜? 돈에 민감하니까.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O다 X다.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돈과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전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신청. 자, 이 신청 했는데 이것도 불만이에요. 그럼 뭘 합니까? 행정소송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일일이 볼 것 없이 모든 거 전부 다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만이면 이 신청 가능하고 또 여기서 불복하게 되면 이 신청 불복하면 또 행정소송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지? 얘를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그럼 얘도 똑같아. 개별자가 붙으면 뭐지? 시군구. 개별자가 붙으면 뭐? 시군구. 개별자가 안 붙으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체계가 잡힙니까? 따라서 개별자는 무조건 뭐? 시군구. 이 신청도 행소소도 무조건 개별자가 붙으면 시군구. 아니면 전부 다 뭐지? 국장. 그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착착 개별자는 딱 붙었다. 시군만 딱 찾아버리고 아니면 틀린 답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해서 공시주체 지문 잘 나와요. 확 키를 잡으시면 돼요. 자, 털 잡힙니까? 개별자 붙었다. 아니다. 하게. 다음에 효력입니다. 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물론 강연토 상시 나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첫 번째 전국의 모든 지가, 땅값,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가 정보 제공. 지가 정보. 두 번째, 표준지로부터 전국의 모든 지가에 대한 일반적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적인 거래 지표가 됩니다.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지가 산정 기준입니다. 공적지가 산정 기준이다. 이때 공적지가면 대표적인 게 괄호 되어 있죠. 괄호. 예. 예를 들면 보상평가예요. 보상평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수용해서 개발사업 하는데 보상평가를 하게 되면 보상금 매게 되겠지. 한 번 더. 보상금 매기다가 바로 공적 지가이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은요. 표준지입니까? 개별지가입니까? 표준지. 보상평가는 개별지가는 틀린 말입니다. 모든 보상평가는 공적 지가 산정이니까 뭐지? 표준지로부터 보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개별지가 산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은 좀 많습니다. 4가지. 많아요. 그럼 두 번째, 개별지가가 나왔어요. 이것의 효력은 뭐냐?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 지방세, 여러분들 세법 공부하시잖아요. 이때 땅에 대한 모든 세금은 개별지가입니다. 개봉시지가. 개별지가로 세금 매긴데. 또 공법 공부하니까 각종 부담금 공부하죠. 부담금.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것도 개별지가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세금하고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표준주택의 효력입니다. 단독주택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인데, 자, 표준주택 역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택을 말해요. 표준주택. 이때 표준주택은 수월해요. 표준주택은 오로지 얘만 구하려고. 얘만 구해요.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만 구해요. 오로지 얘만 구한다. 얘만 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효력은요. 바로 전국의 모든 개별주택 가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모든 세금, 조세를 부과합니다. 조세를 부과한다. 다음에 공동주택은 종류가 있다, 없다, 없다. 공동주택 해놓고 공동주택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공동주택은 이것을 공시하게 되면 첫 번째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세금 매기죠. 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만 분명히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보시면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이 많지만은 세부적인 게 불가항력이다. 너무 양이 많습니다. 법령 규칙이. 예, 정말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효력은 이렇게 많잖아요. 요즘 남북관계가 뭔가 염려가 되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선뜻하게 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잔뜩 긴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죠. 그 아버지가 누구였던가요? 김정일이죠. 예. 김나시죠. 김정일이. 예. 옛날에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살찐 거 알죠? 그죠? 예. 살 많이 쪘습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옛날에 석 달 전에 찍은 사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봤어요. 봤더니 살이 홀쭉하게 빠졌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호르르하더라고요. 살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이 빠졌느냐, 어떻게 다이어트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하는 말이 궁금해 그거. 예. 내가 그거 가르쳐줄까 묻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북한의 김정일이가 자기만의 다이어트 비법을 특별히 저한테 비밀을 공개한대요. 누가? 김정일이가 비법을 공개한대.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한대. 정일이가 공개한대. 정일 공개. 정일 공개였습니다.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한대요. 따라서 정일 공개. 그래서 표준지, 정일 공개. 바로 떠올리시고. 정일 공개. 근데요, 김정일이가 또 얘기합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비밀을 대충 가르쳐 줄까? 하나하나 상세히 세부적으로 가르쳐 줄까? 어떻겠습니다. 비밀을 대충 하면 뭡니까? 상세히 세부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일이가 비밀을 세부적으로 공개합니다. 암기껏. 어떻게 비밀을 공개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대요. 세부적으로. 따라서 정일이가 공개했다. 정일 공개. 표준지 효력입니다. 어떻게 비밀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세금 부담금입니다.
그럼 얘는 안 그럴 거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패스 맞죠, 그죠? 예, 당연히 이거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이가 지금은 없지만은요. 그 당시에 여자를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까요? 엄청 밝혔습니다. 예. 엄청 밝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가 있어요? 기범조가 있지. 예. 정말 많이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를 하도 밝히니까 예. 정조가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없다. 뭐가 없어요? 정조가 없는 놈이라. 암기껏. 예. 정조가 없는 놈이래. 정조. 그래서 정조가 없는 놈이래. 그래서 정조, 정보제공, 조세부가. 그래서 개별주택 효력인데, 근데 공동주택도 뭐 정조가 없대. 그래서 얘가 똑같아요. 따라서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요, 효력이 똑같아요. 뭐 정조. 자, 이상님을 반복하시면요, 요 체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빨리빨리 가지시고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더 들으려고 하면 이 법령규칙이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요 틀을 딱 잡게 되면 웬만한 우리 출제원들은요, 요 범위에서 서로 바꾸면서 묻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빨리빨리 푸시고 그 이상 어렵게 묻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요, 다 하려면 불가항력입니다.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3월, 4월 이제 과정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오늘 나간 감정평가 가경성 원리 3시간요. 1월달 이후부터 3막씩 4시간요. 합치면 전부 다 8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생겨야지 학교로는요, 단단해집니다. 예. 대부분 80, 90%가 이 부분들을 대충 넘어갑니다. 전부 다 취약점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마시고 오늘 강의 3학시만 잡게 되면요, 얘만 좀 든든하게 되면 학교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예. 남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할 적 여러분만큼은 얘를 잘 잡게 감평을 잘 잡게 되면요, 학교론만큼은 분명히 좋은 점수 나올 거예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핵심 요약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